여러분 아직도 직원들에게 AI를 안 사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경영을 잘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AI 유료 구독을 해주는 것이 직원의 생산성을 극한으로 올리는 방안입니다. 자, 아이저씨 아이덴이 지난주에 제가 오픈 AI 기자간담회를 다녀왔습니다. 기사는 설명란에 올려드리겠고요. 여기서 김경훈 오픈 AI 코리아 총괄대표도 만나 뵀고요. 국내에 챗GPT 엔터프라이즈를 도입한 두 기업 사례가 등장했는데요. 두 기업 임원분께서 직접 나와서 생산성 향상에 대한 얘기 들려주셨습니다. 주목할 만한 기업이 GS건설이에요. GS건설은 기술직과 현장직이 모두 있는 회사죠. 그런데 기술직, 현장직 상관없이 전 직원에게 챗GPT 엔터프라이즈를 도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결과가 굉장히 놀라운데 GS건설이 챗GPT 엔터프라이즈를 도입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8월에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12월 초잖아요. 그러니까 4달도 안 된 셈인데 챗GPT 엔터프라이즈 일간 활성 사용자 비율이 94%, 월간 활성 사용자 비율이 99%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게 오픈AI 입장에서도 글로벌 탑 사례라고 해요. 그러니까 GS건설이 챗GPT 엔터프라이즈를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건설은 이제 현장직 분들이랑 사무실에서 일하는 분들이랑 기술직 분들 이런 여러 가지 직군이 같이 움직이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하니까 예전에는 현장직에서 장표 같은 게 있으면 사진을 찍어서 카카오톡 같은 걸로 보내고 그랬다고 합니다. 합리적이죠. 그런데 이제는 현장 소장님이 50대인 현장 소장님이 챗GPT로 그냥 PPT를 만들어서 보낸다고 하십니다. 굉장하죠. 발표하신 분이 서아란 GS건설 DX/CX 혁신부문장 상무님인데 이분이 얘기하시는 혁신 사례 한번 들어볼까요? 또 어떤 직원은 안전관리 직원이었는데 현장에 이제 소방 관련한 인테리어들을 어떻게 할까, 이전 같았으면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손으로도 그림 그리고 했을 텐데 GPT랑 같이 아이데이션해서 그걸 현장에 그대로 적용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감명 깊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굉장하죠. 그러니까 이제 현장 노동자들도 AI를 활용해서 이런저런 활동을 할 수 있고 데이터를 사무실로 보낼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된 거죠. 그리고 LG U+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LG U+가 AI를 잘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에이전틱 AI를 만들고 있는 회사 아닙니까? 그리고 LG그룹이 국내 몇 안 되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갖고 있는 회사죠. 근데 LG U+도 챗GPT 엔터프라이즈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엑사원을 잘 만들어서 이제 에이전틱 AI를 만들고 있지만 대고객 서비스나 이런 걸 위해서 챗GPT도 쓴다고 해요. 그래서 AI 컨택 센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에이전틱 콜봇 스탠다드 서비스 이름은 이거고요. 예전에는 이제 뭘 예약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했죠. ARS가 나와서 예약을 누르시려면 몇 번, 뭐 하시려면 몇 번 이러면 속 터지잖아요. 음성 대화로 며칠 몇 시 무슨 메뉴 이런 거 예약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예약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도 당연히 투입이 됩니다. 이 컨택 센터가 인력 구하기 굉장히 어려운 직종이라고 해요. 왜냐면 정서적으로 굉장히 힘드니까. 그래서 정서적 케어하는 게 항상 그 업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AI가 사전적인 거, 예약 정도는 처리해주고 조금 더 디테일한 요구가 들어오면 이제 이때 인간이 투입되는 거죠. 그런 서비스를 곧 출시한다고 하고요. 해외에서도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챗GPT 엔터프라이즈를 도입한 홀리데이 익스트라스라는 미국 기업이 있대요. 공항 라운지 패스, 호텔 주차 보험 이런 거를 파는 회사입니다. 기술 지식이 없는 사용자가 CSV 파일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술 지식이 없는 사람도 이제는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도 응답자의 95%가 매주 사용한다고 하고 매주 2시간이나 업무 시간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 전체에서 주당 500시간의 시간 절감 효과를 가졌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일단 저 개인으로만 봐도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AI는 여러 개 띄워놓고 하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챗GPT 여러 창 띄워놓고 제미나이, 그록, 퍼플렉시티, 클로드 다 띄워놔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는 데이터 분석, 여기서는 글쓰기 시키고 여기서는 정보를 모아오도록 하고 그록에서는 좀 영상 같은 거, 이미지 같은 거 만들고요. 그러면 처음으로 들어가서 데이터 분석 다 됐는지 확인하고 글 다 썼는지 확인하고 다 썼으면 포스팅까지 해줘. 그리고 정보 모아놨으면 이거를 보고서로 만들어줘. 그 보고서를 보고 제가 영상을 찍는 겁니다. 물론 팩트체크는 하죠. 이렇게 업무 생산성을 극한으로 올려줄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 AI를 만약에 경영자 여러분이 구독을 안 해주고 있다. 이거는 여러분이 생산성을 버리시는 거예요. GS건설이랑 LG U+도 그렇게 한다고 해요. CEO 레벨에서 AI를 써라. AI가 없으면 죽는다. 이렇게 강력한 리더십을 선보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은 신나게 정말 즐겁게 생산성을 높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GS건설은 내부에 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갤러리를 하나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GS건설이 100일밖에 안 됐는데 혁신 사례 유스 케이스가 1000개가 나왔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이게 인원이 많으니까 그런 거기도 하지만 기업 문화 자체가 지금 AI에 맞춰서 우리 생산성을 올리는 데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챗GPT가 직접 소개한 사례도 있습니다. 일본의 에네오스 메터리얼, 이 뭐라고 읽는 건지 모르겠는데 에너스 좀 이상한데 에네오스라고 하겠습니다. 에네오스 머티리얼스가 제조사예요. 보니까 고무, 산업용 고무 제품 이런 걸 만드는데 챗GPT 엔터프라이즈를 가장 먼저 도입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효과는 도입하자마자 나왔다고 해요. 직원 80%가 파일럿 단계에서 워크플로우 개선됐다고 했고요. HR 부서 데이터 집계 및 분석 시간이 90% 단축되어 있습니다. 90%. 그리고 챗GPT 심층 리서치 기능으로 조사 시간이 몇 달에서 몇 분으로 단축됐습니다. 심층 리서치 써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미친 기능입니다. 그래서 AI가 제일 잘하는 건 그거예요. 엄청난 데이터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 이런 거를 모아서 주고 여기서 연관관계를 찾아내라. 그리고 정리를 해줘라. 무료 플랜으로도 연관관계 찾아줘 이 정도는 되겠죠. 근데 그거를 연관관계를 찾아서 보고서까지 작성 이러면 심층 리서치를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현장에서 데이터가 넘치는 곳이 어떻게 보면 AI한테 더 적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GS건설도 에네오스 머티리얼스도 AI한테 굉장히 적합한 기업이기도 하죠. 제조업 얘기를 예전에 42마루 한때 들은 적이 있는데 그 기사도 설명란에 넣어놓겠고요.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사가 원하는 스펙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고무라도 생긴 형태나 압력이나 그리고 뭐 내연성 재질이거나 이런 거를 다 고객사에서 원하는 스펙이 다 있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새로운 스펙을 입력해서 새로운 스펙을 뽑아보자. 그리고 제조법을 뽑아보자 하면 기존에 있던 지식, 기존에 다 정리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정리된 지식에서 새로운 스펙을 뽑아서 뚝딱 만들어줍니다. 데이터 집계에 소요되는 시간이 약 90% 단축됐다고 합니다. 데이터 집계에 소요되는 시간 저 같은 경우에는 90%가 아니라 99% 단축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데이터 분석이라 봐야 유튜브 정도지만 유튜브도 콘텐츠별 날짜별 이게 데이터가 굉장히 크거든요. 보니까 분석을 아예 할 줄 몰랐는데 지금은 이제 매주 분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죠. 영업직에 근무하는 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에게 제가 개발을 알려준 것도 아니고 처음에 특정 사이트에서 복부 타는 걸 많이 하길래 복부 타는 걸 만들어준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복사해서 여기다가 넣어줘, 엑셀에 넣어줘 이런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줬는데 이 친구가 이거를 써보더니 이제 개발에 대한 감각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영업 지원 사이트에서 크롤링하고 데이터 수집을 이제 구글 시트에 해주는 거를 직접 만들어서 다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은 영업직이기도 하지만 영업 지원도 가능한 사람이 된 거죠. 본인 영업직인데 본인 영업을 본인이 지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방법이 가능할 것 같은데 예전에는 기술 창업을 하려면 적어도 회사가 7, 8명은 돼야 됐거든요. 이렇게 해서 잭팟을 터뜨리는 경우가 있었죠. 뭐 100억짜리 회사가 되고. 근데 이제는 창업하는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3, 4명이면 충분하다. 왜냐면 이제 그만큼 개발 속도가 빨라졌어요. 물론 엔지니어 분은 계셔야 되겠지만 그 엔지니어 분도 엄청나게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피터 딜의 제로 투 원이라는 개념 아시죠? 혁신은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없던 것에서 제로에서 갑자기 1이 된다. 그러니까 세상에 없던 서비스가 갑자기 세상을 디스럽션 하면서 1이 돼. 그러니까 무엇이 된다. 이런 의미죠. 피터 틸의 회사도 그런 회사였죠. 페이팔도 그런 회사였죠. 그래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AI가 당연히 필수일 거고 잘 사서 쓰고 계실 거고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기업들은 사내 벤처를 두잖아요. 사내 벤처. 삼성 같은 회사가 사내 벤처가 되게 굉장히 좋은 기업이 많이 나오고 거기서 분사해서 삼성이 투자하는 식으로 삼성도 돈을 많이 벌고 그 기업도 돈을 많이 벌고 이런 선순환되는 사례가 있어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엔터프라이즈 플랜을 구독하셔서 그걸로 업무 시간을 하면서 한 3, 4명으로 사내 벤처까지 지원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또 일자리도 창출되고 혁신 기업이 많이 등장할 수 있고 대기업도 돈을 버는 그런 구조가 가능해지겠죠. 그리고 중소기업 같은 여러분들은 엔터프라이즈까지는 아니더라도 팀 단위로 구독을 해주십시오. 팀으로 하시면 충분히 업무에 도입 가능하거든요. 생산성을 많이 높이시고 인건비를 줄이는 것도 가능하겠고요. 사람을 안 줄이고 우리는 돈을 더 벌겠다. 생산성을 더 늘리겠다. 이렇게 하면 그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 직원들한테 AI 구독해 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회사를 효율적으로 만들고 더 부자로 만드는 길입니다. 직원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경영자한테 슬쩍 흘리십시오. 아니 요새 이렇게 핫한 유튜브가 있다는데 화면에 띄워놓고 계시면 경영자분들도 지나가면서 직원들 보시잖아요. 저 뭐 하는 거니? 대표님, 상무님 요새 정말 뛰어난 유튜브가 있다고 합니다. 요거를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슬쩍 제안을 주시면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AI 메터스는 이제 매달 AI 툴의 지표 같은 거를 발행을 하고 있고요. 생성형 AI의 인식도 조사도 시작을 했고 매년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생성형 AI 인식조사, 설문조사 결과를 갖고 우리한테 AI가 얼마나 다가왔는지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 구독 아이하니